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의 입시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입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가장 엄마 아빠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신 5등급제. 그리고 두 번째가 고교학점제, 그리고 마지막이 융합형 수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우리는 미리 예측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지금까지 시중에 있는 입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픈하는 자료들은 전부 다 변화하기 전의 입시죠. 9등급제의 입시일 때고 수능이 문과, 이과가 나뉘어져 있을 때의 입시에 대한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사위권 대학들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분리를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는 건 2027학년도에 서울대 연고대의 입학 전형을 분석해 갖고 온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총 인원 11,482명을 뽑아요. 수시를 가지고 온 7,000명 정도로 뽑습니다. 자, 이 인원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최상위권 대학들의 전형별 선발 인원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요즘에 뭐 교과, 내신 아니면 대학 가기 되게 어려운 시대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선발하는 전형은 학종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과만 가지고 내신을 가지고 10%로 이 관문을 뚫겠다. 물론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요. 요 남학생이었는데 요 인근의 중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그 내신 기간에 학원을 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학생부를 갖고 왔는데 내신이 전부 다 올백 수준이에요. 1년 내내 뭐 한 문제 틀릴까 말까? 그런데 학원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어떻게 내신 준비했니? 그랬더니 본인은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다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데 이걸 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기간 외에는 선행시만 하러 학원 다녀요. 구형서가 다니는데 내신 기간에는 어차피 학교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문제들이 많고 또 하나 자기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 기간에 자습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자습서에는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내용까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왜 이 자습서를 놓고 이걸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는 뭘 갖고 공부하니 했더니 자기는 1차적으로 교과서를 5번을 암기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본인의 교과서에 신뢰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5번 복사를 해서 첫 번째는 빈칸 넣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제목 지우고 마지막에는 배치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약간의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괴물이 있어요. 걔네들은 내신에 최적화된 아이니까 요거 뚫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걔는 그냥 인근의 일반고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너 어디 인근에 자사고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 아니면 외고라도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이다 보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보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멘붕이 된 거죠. 나는 지금까지 그냥 얘 학교 집 근처에서 가까운 데 보내서 고등학교도 거기 보낼 생각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권유하시면 이제 엄마는 약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라는 어떤 고민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한대요. 엄마 어디야? 나 뭐 오늘 뭐 학교에서 일했는데 뭐 먹고 싶고 엄마 뭐 이거에 너무 최적화된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 학교랑 집이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에서 되게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얘는 굳이 그렇게 힘든 외고나 자사고 보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최종적으로 집 가까운 데 있는 일반고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대신 걔를 보낼 때 일반고에 보낼 때 제가 확답받는 거 거의 각서받다시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여기에 가는 건 오롯이 내신을 위함이니 너 가서 단 한 번의 시험도 내신 전교권 등수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를 뚫을
키울 수 있는 성향의 아이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일반고 중에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그 정도 깜냥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신을 관리하는 역량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학종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 혹은 정시를 대비할 수 있는 학교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시가 자꾸 축소가 된다는 이 기사들 많이 뜨죠. 왜냐하면 정시가 확대되면 애들 다 자퇴한다 그래요. 지금 제가 5월에 가장 많이 전화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중간고사 봤는데 선생님 저 이가 떴어요. 근데 이가 뜨면 서울에는 어느 대학도 못 간대요. 전 의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그냥 자퇴할까요로 물어본 아이들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이따 설명하겠지만 선생님 저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자꾸 무슨 내년에 들을 선택 과목을 지금 결정을 해서 내라고 하는데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들을까? 이거 물어보는 아이들이 가장 많았어요. 정시가 늘어나면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정시를 축소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까지는 축소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40% 정도에서. 그런데 30이 됐든 뭐 20이 됐든 간에 우리 아이가 정시에 최적화된 아이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비율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된다가 1번입니다. 무조건 옆집 애가 그 학교 가는데 좋은 대학 갔더라. 옆집 애랑 우리 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가급적 아이들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갈 때 이 고등학교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내신을 여기서 따라왔어. 여기 와서 나는 학생부를 채우러 왔어. 여기 와서 나는 수능 점수를 올리러 왔어. 이걸 알고 가야 걔가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달려갈지가 보여요. 근데 엄마가 그냥 띡 넣어놓는다? 얘는 내신 잡으러 보냈더니 가서 학교 활동하고 있고요. 자꾸 동아리 뭐 하네요. 동아리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시험 공부나 해라고 하는데 요즘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요거 중요해요. 자꾸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가 10%가 됩니다. 어쩌고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지금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이요. 제가 아까 하나만 틀려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도요. 10% 안에 들려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예전에 4%일 땐 다 맞거나 하나.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려야 그 안에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원점수가 오픈이 된다. 자꾸 뭐 90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단 1점이라도 올리려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제가 저랑 상담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내신을 나한테 만들어 갖고 와. 네가 98을 만들 수 있는 친구인지 99를 만들 수 있는 친구인지 100을 만들 수 있는 친구인지에 따라서 너의 고등학교 선택은 달라져.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단 1점에도 크게 나뉘어져요, 등급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됐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다 그냥 A, B, C로 줍니다. A, B, C. 그래서 A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40% 내지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정도 됐을 때는 이 친구들이 내신에 그렇게 열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A 준단 말이에요. 대신 고3 1학기 때 내신에 목숨 걸지 않는 대신 그 친구들 그때 뭐 해요? 수능 준비하겠죠.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무언가 제게 관문을 넓혀준 듯 했으나 우리 아이들은 모든 과목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무조건 최소한 10에서 15% 안에는 받아야 우리가 수시를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설명하면 우리 아이들은 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의 중학교의 학습 목표는요. 수능 범위를 완성하겠다라는 게 학습 목표셔야 돼요.
영어 수학을요? 아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요.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하지 않아요. 왜? 뒤에서 보겠지만 수능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축소됐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 범위를 완성하겠다라는 게 우리 아이 학습 목표셔야 되고 또 하나 또 갑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정도 되면요. 우리가 수시가 대부분 9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에는 할 게 없어요. 그때는 오롯이 다 뭐예요? 학교 교과목 개설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뭐 수능 준비 내지는 논술 준비예요. 근데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지금 수능도 범위가 축소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수능도 못 믿겠어 라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시에서도 뭘 반영하겠다? 내신 교과평가 하겠다는 얘기 언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확정됐고 연고대 시작됐고 그 이하의 대학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재밌게요. 3학년 2학기 교과과정까지 빡빡하게 넣어놨어요. 왜? 수시는 끝났지만 우리는 정시를 볼 때도 이 학생부에 있는 교과 과목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보기 바로 직전 날까지 나는 뭔가 굉장히 심화된 학습을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놔야만 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잘못하면요 최악의 결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좀 하면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 1년만 더 해볼까 이런 결과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수능 준비를 충분히 해놓지 않게 되면. 그래서 내신 5등급제는 4%고 10%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5등급제다. 그리고 3학년 2학기까지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이게 내신 5등급제의 핵심이에요. 그만할까요, 이제? 자, 하나 더 봅니다. 제가 자꾸 그 내신 등급에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열중하셔서 뭐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현재 이 인근에 있는 자사고 2학년 아이가 1학년 때 받아온 성적이에요. 그냥 되게 평범한 아이였어요. 평범한 아이라 함은 성실하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주요 과목들 95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좋은 학원들 열심히 보냈고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아이들. 우리 여기 되게 착해요, 아이들. 엄마랑 아무리 죽도록 싸워도 학원 안 간다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게 특성인데 지금 잘했던 아이인데 이 인근 자사고를 딱 보내놨더니 성적을 이렇게 받아갖고 왔어요. 91점이에요, 국어. 석차 등급이 4가 뜹니다. 수학 83점 나왔어요. 4 떴죠? 그나마 국영수는 나는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 그리고 중학교 때 생각해서 사회랑 과학쯤은 나 혼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인 혼자 열심히 할게요 했더니 이 점수 받아서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지금 그냥 뭐 90점대 언저리. 근데 얘는 지금 그래도 착한 게 뭐냐면 이 자사고 다니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내신을 놓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끝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끝까지 대신 단 1이라도 올려서 수시 이렇게 쓰고 아무래도 만약에 정시 점수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 위에 대학을 이렇게 써서 할게요. 자, 저한테 일반고랑 자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근에 있는 일반고들 뭐 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고와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일반고들 내신 정말 극상위권 아이들도 많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크게 제가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의 어떤 시험이나 성적을 놓지 않느냐 아니면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놓고 저는 다른 길로 떠나려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내신을 딱 해보고 지금 나는 이 학교에 와서 내신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신이 잘 안 나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신 포기, 난 다른 길로 갑니다라고 학원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들이 여기에 내신을 잡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 외에 다른 학교 프로그램들을 잘 갖춰서 일단 최소의 어떤 이 선을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끝까지 내신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장단점이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더 유리할까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아까
지금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교 좀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습 방향을 조금 이제 이 수능 대비 쪽으로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사실은 지금부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동생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요거에 맞춰서 잘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뭐 하나도 빠져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데요. 의외로 한국사 박살나는 아이들 많고요. 내신. 의외로 통사 박살나는 아이들 많습니다. 왜?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좀 쉽게 생각하는 과목은 더 어떻게든 디테일하게 내서 거기서 변별력을 거두려고 한다라는 거, 만만한 과목은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뭐 대수 미적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회, 과학, 한국사도 그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수학은 이렇게 갔는데 사회는 그냥 가면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틀린 선택이다. 요 얘기를 좀 드려요. 선생님 우리 여기 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다들 막 이렇게. 자, 두 번째 와드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지금 거기 드린 자료에 엄마 아빠 이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딱 하고 나면 지금 중3 친구들 같은 경우 내년 요맘때입니다. 내년 요맘때 학교에서 어머님 아버님께 숙제가 옵니다. 이 아이가 내년에 들을 과목을 선택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자료가 올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고 우리 아이가 뭘 선택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랑 요건 들을 거야? 잘 모르겠어? 요거는 왜 요건 좋아해? 제일 쉬워. 아, 제일 쉬워 보인다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지 이렇게 통으로 주고, 여기서 8개 선택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학년 1학기의 과목 중에 8개 선택해. 자, 엄마, 아빠 대학 다닐 때 우리 했었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선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1 5월에 선택을 해야 2학년 때 이 친구들이 이 교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왜? 학교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학교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다른 데서 초빙도 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근데 고민하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노랑 색깔 음영이 칠해져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노랑 색깔 음영 칠해져 있는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 문학, 영어, 대수, 그리고 독서, 작문, 영어, 원투 이렇게 있거든요. 노랑 색깔 음영 쳐져 있는 교과목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죠. 수능 과목이니까요. 수능 다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들어야 되는 게 맞고, 요거 외에 이제 아이의 진로에 따라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교학점제는 공통, 일반,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교과목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나 다 배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선택을 할 건데, 대부분 일반 선택에 들어있는 이 과목들, 화법, 언어, 독서, 문학, 대수, 미적, 확통, 영어, 원투, 요렇게까지가 수능 과목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들어야 되겠죠? 사회과학은 수능 범위가 어떻게 조정됐어요? 요렇게로 줄었죠. 한국사, 통사, 통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게 되면
사탐, 과탐은 끝났어요. 수능 범위가. 그래서 제가 아까 완성을 해두실 수 있는 교과목들은 좀 완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빠르게 선행시만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도 미적 정도까지는 나갔을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개정돼서 지금 약간 명칭이 헷갈리는데 개정 전의 과정을 봤을 때 이거 수원 수투예요. 많이들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 뭐 영어학원에서 맨날 전화 오잖아요. 어머님 우리 이 친구가 지금 뭐 고3 모의고사를 봤는데 80점이 나와서 맨날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수능 보는 과목들까지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완성을 좀 해두시는 게 부담이 적다. 자, 요 과목들까지는 선택에 고민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 근데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되는 게요. 진로 선택 과목은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융합 선택 과목은 넓게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자연 계열로 진학을 할 거예요. 자연 계열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약대를 가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뭐 물리 전공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과학 진로 선택 들어야 돼요? 융합 선택 들어야 돼요? 진로 선택 들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내신 5등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우리는 5등급제 그리고 3학년 2학기까지 교과목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을 하나 말씀드려요. 고교학점제의 핵심, 지금까지 계속 모든 기관에서 고교학점제는 아이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듣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특목고 선택 과목. 전에까지는, 이 개정 전까지는 외고, 국제고, 과고 이렇게 어떤 특수한 형태의 학교에만 개설될 수 있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특목고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2022 개정되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서 이제 이 특목고 선택 과목들도 개설하고 싶으면 개설해. 어디도 일반고도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교과목들을 개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개설을 못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왜? 일단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초빙해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교는 개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학교에서 이걸 들을 애가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겠죠. 자, 이제 고민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따 교과 분석들 보겠지만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예전에 과거에만 있었던 이 교과목들을 깔아놓은 이 인근의 학교들이 있어요. 열심히 왜? 그래야 우리 학교 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교과 과정은 저런 것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유리할까요? 아니겠죠. 그 유불리도 고민을 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보시고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되게 복잡하죠? 잘 오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봅니다. 자, 도대체 교과목이 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수학이랑 과학 분야 들고 왔어요. 일반 선택 과목 대수 미적 활동은 어차피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거 다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있는 과목들이 기하, 미적 2,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이 있습니다. 뭐 기하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이제 그 미적 2,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이 있는데요. 특히 경제 수학이나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 수학은 내용이 여기 보시면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에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문제. 경제 수학 어떤 애들이 들어야 될까요? 금융이요, 금융. 어떤 애들이요? 얘네들이 들어야 되겠죠. 상경계열 내지 통과. 통계하는 애들. 그쵸? 자, 인공지능 수학이 있습니다. 요즘 뭐 AI 빼놓고는 뭐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에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경험한다. 인공지능 수학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요런 애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진로가 만약에 상경계열이다라고 하면 경제 수학을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는 AI와 관련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진로 선택. 여기까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까지 심플해요. 융합 선택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넓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있게 가지 않아요. 과목이랑 과목 간의 경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융합 선택 과목들은 보세요. 사회과학, 인문계열 가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쪽의 교과목들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도 간단해요. 하나 더 갈게요. 이게 관건. 예전에 이 전문수학, 이산수학, 기하대수, 미적 이 과목들은요. 이 과목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교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에도 개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이 학교에 가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거를 우리가 뒤에서 학교를 뜯어가면서 볼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교과목을 좀 들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점심 드시면서 아이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기사가 이렇게 납니다. 학교별로 교과 과정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연가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거에 안 가도 과거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배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 근데 문제는 아시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거의 그 수학과학 같은 경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정들을 거의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대부분 논문 쓰는 프로그램이 도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만약에 다른 학교들까지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선행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거 하나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아무래도 일반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항상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나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일반고랑 자사고를 같은 잣대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항의 옵니다. 교감센터 전화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일반고가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 교과 과정이 많아야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게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수학을 아까 저 앞에 무슨 전문 수학 이런 거 특목고 개설되는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아이가 그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와 수학을 못하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내신을 갖고 같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들 머리 아플까 봐 친절하게 대학들이 자, 우리 학과에 오고 싶으면 요걸 들으세요라고 해서 자, 권장 과목 설계 표들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약간 서울대가 요거로 그 발표를 안 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 자료는 경희대를 비롯한 서울에 있는 상위권 8개 대학에 연합을 해서 우리 학교에 오려면 요거 들으세요.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학이랑 과학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면 될지에 대해서 권장 과목들을 하는데 선생님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 차이가 뭔가요? 그냥 다 들으셔야 돼요. 나눠놨을 뿐이니까 다 들으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계열이다라고 하면 뭐 대수, 미적, 확통까지는 당연히 할 거고 미적, 투와 기하를 다 하느냐? 아니면 미적 투만 하느냐의 차이예요. 당연히 공학 계열 가려고 하면 기하까지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약간 의학학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하는 안 들으시고 대신 과학심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또 하나 과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이 조금 복잡하게 쪼개져서요. 예전에는 통합과학이 있었고 원과정, 투과정이 있었어요. 그쵸? 뭐 물원, 화원 이런 거 있었고 물토, 화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행을 원까지 하느냐 투까지 하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이 과학 과목들이요. 그러니까 이 과학 과목들이 좀 쪼개져서 과학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보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화생지를 하고요. 그리고 예전으로 치면 원과정에 있는 과목들이 2개로 쪼개졌어요. 물원에 있었던 게 역학, 전자기로 나누어졌고 화원에 있었던 게 물질, 화학 반응, 세포, 생물 이렇게 그 원과정에 있었던 과목들이 나눠졌다. 그래서 예전으로 치면 2개가 있었던 게 3개로 나눠진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물화생지 요 기본 과정, 일반 선택에 있는 과정에 있는 교과목, 이 과학 과목들이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전보다 쉬워졌다. 제가 아까 진로 선택이 깊이 있게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인문계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아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인문계라고 해서 이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모든 대학은 수학과학을 잘하는 아이를 뽑고 싶어요. 또 하나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수능을 봤어요. 정시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수시로는 학생부를 다 인문계열 쪽으로 방향으로 채웠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정시로 원서 넣는 거는 약간 뭐 조금 이공계열 쪽으로 넣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는 수능이 아예 인문계랑 자연계랑 나눠졌기 때문에 내가 인문계 수능 봤으면 자연계 갈 수 없는데 지금부터 수능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수시로는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지만 정시 보고 나면 자연계열 쪽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근데 문제는 정시로 내가 자연계열에 넣었는데 수능만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 반영된다 그랬어요? 교과목 드는 거 반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 때문에 물화생지를 들어두면 다음에 선택지가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차기 이 부분을 어느새 알아서 외고들이 물화생지를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요즘은 학원처럼 영어잖아요. 좋은 아이들아 오세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고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방향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나중에 정시로 자연계열로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찐 인문계냐? 이거에 따라서 또 외고 내에서도 학교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은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소 3개는 해야 돼요. 그럼 최소 3개 뭐 할까요? 최소 3개, 네, 이공계예요. 최소 3개 뭐 할까요? 물화생 해야죠, 물화생. 그죠?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는 최소한 2개는 하셔야 됩니다. 뭐 할까요? 물화하든지 화생하든지 해야죠. 그죠? 뭐, 천문할 거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선택.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어렵죠? 자, 수능 간단하게 봅니다. 수능은 쉬워요. 이제는 다 동일한 수능을 봅니다.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요거 수능 보고요. 나는 대원외고 나왔는데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학계열 넣을 수 있어요.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을 피한다면. 근데 서울대는 다 반영하겠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일부 전형에는 교과 반영하고 일부 전형은 수능 100으로만 뽑겠다고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교과목에 준비 안 된 우수한 아이들 우리 학교 오세요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의 변화를 가장 뭐라 그럴까요? 딱 정말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이거예요. 서울대 입학전형. 친절하게 다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가이드. 자, 그래서 2028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서울대 정시는 이렇게 바뀝니다.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에도 교과 역량평가라는 게 40점 반영이 된다. 지금까지는 20점이었어요. 40점 굉장히 큽니다. 교과 역량평가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도저히 너무 내신이 안 나왔어? 그럼 너는 그냥 정시로 갈래? 그럼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고 저희 강남대성 가서 붙어. 수능 보고 이게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교과 역량 평가가 반영이 되게 되면 검정고시생들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근에 한 5년 동안 서울대 입학한 아이들 분석을 했더니 검정고시생들이 역대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시에도 교과 역량 평가 반영되겠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내가 정시로 가고 싶어도 학교 수업이나 학교 교과목 선택들을 엉망으로 했다라고 하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얻어지는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정시로 가고자 해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학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교과 역량 평가에서 뭐 보느냐? 자, 일단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한 교과목 이수 내용을 보겠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수능에서 과학 범위가 어떻게 됐었죠? 통과 하나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서울대 공대 내가 학과장이에요. 근데 우리 학과에 올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얘네가 공대에 올 놈들인데 과학 심화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얘네 오면요. 지금도 사실은 애들 신입생들 뽑으면 미적 가르치고 물리 가르친다 그러거든요. 통과 하나 오고 수능 보고 온 애들 오면 얘네들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뭐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수학과학에 됐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시. 근데 정시에서 이 교과목을 뭘 들었는지를 보고 학업 수행의 내용의 수준과 깊이를 보겠다. 뭐 보겠다는 거예요? 이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어떻게 코멘트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평가를 하겠답니다.
교과목이 수현항, 세특, 학업성 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학습 발달상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래서 지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시 얘기. 그럼 수능 60에 교과평가 40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완전한 정시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2026학년도부터 이미 얘네들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연대는 5%, 고대 20%, 한양대 10%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고요. 성대는 우리는 사범계열만 일단 반영할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추세. 27년도에 중대 시립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주요 대학들은 이미 어차피 28년도에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준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정시. 자, 그 다음에 수시 봅니다. 수시는 일단 조금 독특한 거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 사실 일반고 출신 아이들이 대부분 직윤을 쓰죠. 대부분의 직윤은 일반고 아이들이 가는 건데, 수능 최저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얘는 학교장이 보장해. 똑똑한 아이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학업 역량이 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 체제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수능 범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깟 거 봐도 의미가 없겠다. 수능 체제 없애. 이렇게 가는 추세라는 거죠. 됐죠? 자, 요거까지. 그리고 수시에서도 종합 역량 평가를 보겠다. 그럼 종합 역량 평가 뭐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습 경험. 왜? 특목고 애들은 이 교과목 들었을 거고, 일반고 애들은 이 교과목 들었을 거고, 이걸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들은 과목들이 다 다를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정관들이 뜯어봐서, 얘가 우리 학과에 오는 게 와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했을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해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신 5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